나비가 오면 알아요. 머지않았다는 거. 요양원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이정은이 한 말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요? 그냥 동물인데. 하지만 함께 일한 사람들은 알았어요. 나비가 어떤 어르신 방 앞에서 밤새 앉아 있다 싶으면 다음 날 아침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비가 그냥 낮잠을 자러 들어간 것일 때도 있었고, 그 어르신이 멀쩡히 며칠을 더 사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나비가 곁에 있을 때 가시는 분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나비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곁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곁에 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비가 처음 요양원에 온 건 7년 전 늦가을이었어요. 스스로 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걸 이정은이 발견했어요. 삼색이었습니다. 주황, 흰색, 검정이 뒤섞인 털. 눈이 이상하게 똑똑해 보였어요. 고양이 눈이 원래 다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 고양이는 진짜로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왔어? 이정은이 쪼그려 앉아 말을 걸었어요. 고양이는 이정은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요양원 건물 쪽으로 돌렸습니다. 마치 저기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정은은 원칙적으로 동물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요양원 규정에 그런 항목은 없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좀 그랬거든요. 위생 문제도 있고 어르신 중에 동물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하지만 이정은은 그날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는지는 자기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기 들어와야 하는 고양이 같았어요. 원장 선생님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어요. 이정은 씨, 이런 건 미리 상의를 해야죠. 죄송해요. 근데 밖에 두기엔 너무 추워서요. 그렇다고 요양원에 고양이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나비가 원장 선생님 쪽으로 걸어가더니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올려다봤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올려다봤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5초 정도 그 눈을 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만 봐요. 문제 생기면 내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이 7년이 됐습니다. 한 번도 내보내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비가 이 요양원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나비는 첫날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각 방 앞에서 잠깐씩 멈췄어요. 마치 새로 부임한 직원이 인사를 돌듯이 나비는 그렇게 요양원 전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떤 방 앞에서는 그냥 지나쳤어요. 어떤 방 앞에서는 잠깐 앉아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나비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처음으로 들어간 방은 김철수 어르신 방이었습니다. 79살 요양원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어르신이었어요. 텔레비전도 제일 크게 틀고 웃음소리도 제일 컸고 간호사 부르는 소리도 제일 컸습니다. 야야, 여기 고양이가 왜 들어와? 나비가 들어오자마자 철수 어르신이 소리를 질렀어요. 나비는 그 소리에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와서 침대 옆 발판에 앉았어요. 야, 나가라고. 나 고양이 싫어해.
나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수 어르신을 봤어요. 철수 어르신이 10초를 그렇게 버티다가 말했어요. 야, 이름이 뭐야? 그게 시작이었어요. 철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 나비의 제일 열렬한 팬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나비가 자기 방에 들어오길 기다렸고 안 오는 날에는 복도 나와서 나비야 하고 불렀어요. 요양원 전체에서 제일 크게 불렀습니다. 나비가 가장 오래 걸린 방이 있었어요. 301호 윤말순 어르신 방이었습니다. 나비는 첫날 그 방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지나쳤습니다. 이정은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순 할머니 방에는 왜 안 들어가지? 이정은은 나비를 안고 방 앞에 서 봤어요. 나비가 문 쪽을 봤다가 이정은을 봤다가 다시 문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팔에서 내려달라는 듯 꼼지락거렸어요. 말순 어르신은 그 당시 요양원에서 가장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식사도 조용히 드셨고 텔레비전도 잘 안 보셨어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보거나 아니면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를 쓰셨습니다. 일기를 쓰신다고 들었는데 직접 확인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정은이 한 번은 말순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나비 싫으세요? 고양이요. 말순 어르신이 창가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싫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지 않더라고. 들어오길 원하세요? 말순 어르신이 잠깐 생각했어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겠죠. 그 말이 나비에게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오전 나비가 처음으로 301호 방에 들어갔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나비는 방 한가운데서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순 어르신 발 아래에 앉았어요. 말순 어르신이 내려다봤습니다. 나비가 올려다봤어요. 두 사람이, 아니 사람과 고양이가 아무 말 없이 잠깐 있었어요. 말순 어르신이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나비가 그 손에 머리를 댔어요. 이정은이 복도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이정은은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말순 어르신이 뭔가를 쓰다듬은 게 처음인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이정은이 본 것 중엔 처음이었습니다. 윤말순 어르신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35년을 가르쳤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났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찾아오기도 했어요. 퇴직하던 날 학교 강당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는데 졸업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요양원에 오게 된 건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였어요. 혼자 살다가 낙상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게 요양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왔어요. 그게 한 달에 1번이 됐고 나중엔 명절에 왔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딸 이야기를 한 적이 딱 1번 있었어요. 이정은이 옆에 있을 때였는데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바쁜 건 알아요.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바쁜 거예요. 이정은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말순 어르신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애들도 다 크면 바빠지더라고. 그게 세상이야.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이정은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둘 다였겠죠.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른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나비가 그 방에 처음 들어간 날 이정은은 나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비가 말순 할머니한테 필요한 거구나. 그게 맞았어요. 아니면 말순 어르신이 나비한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었죠. 어느 쪽이든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생겼습니다. 나비가 요양원에 온 지 2달이 됐을 때 처음 이별이 있었어요. 박정희 어르신이었습니다. 81살이셨는데 나비가 오기 전부터 몸이 많이 좋지 않으셨어요. 정희 어르신은 원래 말이 많으셨어요. 간식 시간에 꼭 나오셔서 다른 어르신들하고 얘기하시고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오늘 그 드라마 봤어요? 아이고, 그 며느리 진짜 나쁜 거 아니야? 그러면 다들 한마디씩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희 어르신이 간식 시간에 안 나오셨어요. 방에만 계셨는데 이정은이 들어가 보면 말씀이 줄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이정은은 알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요. 어느 날 저녁 나비가 정희 어르신 방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정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희 어르신 침대 위에 올라가서 옆에 누웠습니다. 정희 어르신이 눈을 떴어요. 흐린 눈이었는데 나비를 보고 조금 밝아졌습니다. 고양이네. 정희 어르신이 천천히 손을 들어서 나비 등을 쓸었어요. 나비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이정은이 방 밖에서 들었는데 정희 어르신이 뭔가를 중얼거리셨어요. 크게는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정은은 그게 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나비한테 하는 말이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정희 어르신은 가셨어요. 나비가 옆에 있는 채로였습니다. 발견했을 때 나비는 정희 어르신 손 옆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정은이 나비를 안아 올렸을 때 나비가 이정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도 없이요. 이정은이 그날 화장실 가서 한참 울었어요. 나비 때문인지 정희 어르신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나비의 첫 이별이 있었습니다. 나비에게는 일과가 생겼어요. 아침에 이정은이 출근하면 나비는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라운딩을 했습니다. 이정은이 각 방을 돌 때 나비도 같이 다녔어요. 이정은이 어르신들 상태를 확인하면 나비는 각 방에 인사를 했습니다. 철수 어르신 방에서는 제일 오래 있었어요. 철수 어르신이 워낙 많이 부르기도 했거니와 나비도 그 방이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나비야, 어제 텔레비전 봤어? 그 프로그램 봤어? 나비는 침대 발판에 앉아서 철수 어르신을 봤어요. 못 봤지? 재밌었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 그렇게 철수 어르신은 나비한테 텔레비전 이야기를 했어요. 나비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것처럼 보였어요. 중간에 한 번씩 눈을 깜빡이면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면서요. 이정은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나비가 할아버지 말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이 녀석이 영리해.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야. 나비야, 내 말 알아들지? 나비가 철수 어르신을 봤어요. 그리고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봤지? 알아들었잖아. 이정은은 그게 그냥 우연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들은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나비가 301호를 처음으로 들어간 날 이후 아침마다 말순 어르신 방에 가는 게 생겼어요.
말순 어르신이 창가에 앉아 있으면 나비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같이 봤어요. 어느 날 이정은이 들어갔을 때 말순 어르신이 나비한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정은이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나비야, 밖에 저 나무 있잖아. 작년에는 저기 새가 많이 왔었는데 올해는 왜 안 오지? 나비가 창밖 나무를 봤어요. 말순 어르신도 같이 봤습니다. 이정은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들어가기가 그랬습니다. 이 대화를 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말순 어르신이 계속 말했어요. 나 여기 오기 전에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어. 마당에 나무가 있었는데 봄에 꽃이 피었거든. 벚꽃은 아니고 뭐더라. 목련이었어. 목련. 나비가 말순 어르신을 봤어요. 목련꽃이 필 때가 제일 좋았어. 하얀 게 크게 피는 거. 그걸 매년 봤는데. 이정은은 그날 이후 목련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말순 어르신 방 꽃병에 꽂아드렸어요. 목련 계절이 아니라 좋아였는데 말순 어르신이 그걸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짜인 거 알아요. 죄송해요, 할머니. 지금 철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봐두면 되지. 진짜가 필 때 더 예쁘게 보이니까. 그 말이 이정은한테 오래 남았어요. 가짜를 봐두면 진짜가 필 때 더 예쁘게 보인다. 35년을 아이들 가르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일정했어요. 아침 6시 반에 기상, 7시에 식사, 오전에 운동 프로그램이나 작업 치료, 점심, 오후에 낮잠 또는 자유시간, 저녁 식사, 취침. 매일 똑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정은 눈에는 매일 달랐어요. 오늘 누가 웃었는지, 오늘 누가 말이 없었는지, 오늘 누가 밥을 조금 드셨는지. 나비도 그걸 알았어요. 오늘 밥을 조금 드신 어르신 방에는 오후에 더 오래 앉아 있었고, 오늘 웃음이 많았던 방에는 짧게 들렀다가 나왔습니다. 이정은이 보기에 나비는 요양원의 균형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많이 가진 곳에서 적게 가져가고 적게 가진 곳에 더 채워주는 것처럼요. 어떤 날은 말순 어르신 방에서 하루를 거의 다 보냈어요. 그런 날은 이정은이 말순 어르신을 더 자주 봤습니다. 나비가 거기 있으면 말순 어르신이 말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나비한테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들이 방 안에 쌓였습니다. 이정은은 그 말들을 귀담아 들었어요. 말순 어르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비와 있을 때 나왔으니까요. 나비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방이 있었어요. 207호였는데 새로 오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나비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고양이는 재수 없는 거야. 특히 검은 거. 삼색도 별로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비도 그 방엔 가지 않았어요. 어르신이 싫다는 방엔 억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정은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비가 다 알아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 방엔 안 가. 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동물이 눈치가 빠른 거겠죠. 눈치가 아니라 배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몸이 안 좋아지던 날이 있었어요. 나비가 그날 207호 방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있었어요. 이정은이 들어갈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나비가 이정은을 봤다가 다시 문을 봤습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정은이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르신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정은이 확인을 했는데 숨은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정은도 느꼈어요. 의사를 불렀고 그날 밤 어르신은 입원 조치가 됐습니다. 다행히 크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 어르신이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돌아왔을 때 이정은이 말했어요. 어르신, 그날 나비가 할아버지 방 앞에 있었어요. 그 고양이가, 네. 들어오진 않았는데 방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녀석 불러봐요. 나비가 207호 방에 처음으로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매일 쓰시는 게 일기라는 건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정은이 우연히 한 문장을 봤어요. 방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에 펼쳐진 일기장을 잠깐 본 거였습니다. 일부러 읽으려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눈에 들어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나비가 오래 있었습니다. 별말은 없었지만 있어줘서 고마웠습니다. 이정은이 그 줄을 읽고 책상에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퇴근하면서 이정은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별말은 없었지만 있어줘서 고마웠습니다. 어르신이 나비한테 고맙다고 쓰셨어요. 아마 다른 사람한테는 못할 말이었겠죠. 하지만 나비한테는 할 수 있었어요. 나비는 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쓸 수 있었겠죠. 나비가 요양원에 온 지 첫 봄이 왔어요. 요양원 마당에 벚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꽃이 피었습니다. 이정은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마당에 나왔어요. 날이 따뜻해서 오랜만에 밖에 나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나비도 나왔어요. 나비는 마당을 처음 보는 것처럼 구석구석 걸어 다녔습니다. 벚나무 아래서 꽃잎이 떨어지는 걸 올려다봤어요. 앞발로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다가 놓쳤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그걸 보고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야야, 나비야. 꽃잎이 먹을 게 아니야. 그리고 다시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못 잡아, 못 잡아. 바람 타고 가는 거야. 말순 어르신은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웃진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하지만 이정은이 보기에 말순 어르신의 눈이 조금 달랐어요. 뭔가 살아있는 걸 보는 눈이었습니다. 나비가 결국 꽃잎 잡기를 포기하고 말순 어르신한테 왔어요. 벤치에 올라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나비 등을 쓸었어요. 꽃잎 못 잡았지? 그게 원래 못 잡는 거야. 날아가는 건 잡는 게 아니거든. 이정은이 그 말을 들었어요. 나비한테 하는 말이었지만 자기한테도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날아가는 건 잡는 게 아니라고요. 봄이 한참일 때 말순 어르신 딸이 왔어요. 석 달 만이었습니다. 이정은이 안내를 하면서 보니 딸은 들어오면서 이미 뭔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죄책감 같은 게 몸에 배인 사람처럼요. 말순 어르신 방에 들어갔을 때 나비가 거기 있었습니다. 말순 어르신 옆에 앉아서요. 딸이 나비를 보고 놀랐어요. 어머, 고양이가 있어요? 나비야. 여기서 같이 사는 고양이야. 이런 곳에 고양이가 있어도 돼요? 이정은이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말순 할머니도 나비 오면 좋아하시거든요. 딸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말순 어르신은 딸을 보면서 나비 등을 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왔어. 앉아. 딸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나비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딸이 나비를 봤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비가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딸 손에 머리를 댔습니다. 딸이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이 고양이 안 무는 거죠? 안 물어요. 사람 잘 따라요. 그날 딸이 2시간 있다가 갔어요. 나가면서 이정은에게 말했습니다. 나비 덕분에 어머니가 좀 달라지신 건가요? 말씀 더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나비한테요. 딸이 잠깐 있었어요. 저한테는 잘 안 하시는 말을 고양이한테 하시는 거네요. 이정은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이 쓸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비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름이 됐을 때 나비가 밥을 잘 안 먹었어요. 이정은이 눈치챘습니다. 나비가 원래 잘 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틀째 밥그릇을 절반도 안 비우자 이정은이 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장염이었습니다. 크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며칠 약을 먹어야 했어요. 이정은이 나비를 안고 돌아왔는데 어르신들이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비 어떻게 됐어요? 아픈 거예요? 장염이래요. 약 먹으면 나아요. 장염? 뭘 잘못 먹었나? 내가 어제 과자 줬는데. 철수 어르신이 뜨끔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고양이한테 과자 주시면 안 돼요. 맛있어 보여서. 고양이는 사람 과자 못 먹어요. 나비가 며칠 기운이 없었어요. 평소처럼 라운딩을 못했습니다. 이정은 방 한쪽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말순 어르신이 이정은한테 왔습니다. 스스로 찾아오신 게 처음이었어요. 나비 어디 있어요? 여기 쉬고 있어요, 할머니. 봐도 돼요? 이정은이 안내했어요. 말순 어르신이 나비 옆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나비야. 나비가 눈을 떴어요. 아프다고? 빨리 나아야지. 나비가 말순 어르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몸을 조금 일으켜서 말순 어르신 손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아픈 게 맞는데 알아봐주는 사람이 왔으니까요. 말순 어르신이 나비 머리를 쓸면서 말씀하셨어요. 나 아플 때도 이렇게 옆에 있어줬잖아. 내가 있어줄게. 이정은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말순 어르신이 처음으로 나비한테 내가 있어줄게라고 했으니까요. 7년 동안 나비가 어르신들한테 있어줬는데 이번엔 어르신이 나비한테 있어줬습니다. 철수 어르신 생신이 됐어요. 80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아들 둘이 왔어요. 서울에서 왔는데 오랜만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사왔고 꽃도 사왔어요. 요양원 식당에서 조촐한 파티가 있었습니다. 나비도 거기 있었어요. 철수 어르신이 불렀거든요. 나비도 와야지. 내 생일인데. 나비가 식당 구석에서 상황을 살피다가 철수 어르신 의자 옆에 앉았어요. 철수 어르신이 케이크 촛불을 불었습니다. 80살 어르신이 촛불 80개를 다 불 수는 없어서 숫자 초 2개로 했어요. 아버지, 소원 뭐예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잠깐 생각했어요. 나비가 오래오래 건강한 거. 아들들이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나야 뭐 이만큼 살았는데. 나비는 아직 많이 살아야지. 이정은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뭉클했어요. 자기 소원을 나비 건강으로 쓰는 어르신이라니요. 나비가 얼마나 철수 어르신한테 중요한 존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케이크를 자를 때 나비도 한 조각 받았어요. 물론 케이크는 고양이한테 안 좋으니까 이정은이 나비 간식으로 바꿔줬습니다.
나비도 축하받아야지. 철수 어르신이 말했어요. 나비야, 내 80살 생일이야.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나비가 간식을 먹다가 철수 어르신을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다시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게 나비의 대답이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나비가 301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틀째였습니다. 밥도 301호 방 앞에 가져다 줘야 먹었어요. 이정은이 말순 어르신 상태를 더 자주 확인했어요. 나비가 이러는 날엔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말순 어르신은 겉으로 보기에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밥도 드셨고 창가에도 앉으셨어요. 이정은이 말순 어르신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불편한 건 없어요. 나비가 이틀째 방 안에만 있어서요. 말순 어르신이 나비를 봤어요. 알아요. 나비가 뭔가 아는가 봐. 뭘 아는 건지. 내가 조금 외로운 거. 이정은이 말순 어르신을 봤어요. 외로우세요? 딸이 1달 넘게 안 왔어요. 전화는 하는데. 전화로도 안 돼요? 전화는 끊으면 없잖아요. 곁에 있는 건 끊기지 않잖아요. 그 말에 이정은이 잠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곁에 있는 건 끊기지 않는다고요. 나비가 이틀째 있는 게 그래서였어요. 끊기지 않으려고요. 이정은은 그날 퇴근하고 말순 어르신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업무상 연락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 문자였는데 그래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 되실 때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에게서 답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감사해요. 딸이 주말에 왔어요. 이번엔 손주도 데려왔습니다. 6살짜리 남자아이였어요. 아이가 요양원에 들어오면서 나비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양이다. 나비가 아이를 봤어요.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나비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비를 안으려고 허리를 굽혔을 때 나비가 아이 얼굴을 한 번 핥았어요. 으악! 혀 닿았어. 아이가 소리쳤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했어요. 말순 어르신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소리내서 웃으신 거예요. 이정은은 그 소리가 처음이었어요. 말순 어르신이 그렇게 웃으시는 걸 본 게요. 딸도 어머니 웃음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는지 눈을 손으로 닦았어요. 아이는 모르고 나비를 쫓아다녔습니다. 나비는 쫓기면서도 여전히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잡을 수 없을 만큼만 앞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지치지 않도록, 재미가 사라지지 않도록요. 이정은이 옆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저게 배려야. 그날 오후 딸이 혼자 이정은을 찾아왔어요. 아이는 나비와 놀고 있고 어머니는 낮잠 드시는 사이예요. 선생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많이 외로우신 거 맞죠? 이정은이 잠깐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시진 않는데 나비가 곁을 많이 지켜요. 나비가 그럴 때는 대부분 어르신이 조금 힘드신 날들이거든요. 나비가 그걸 알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았나 봐요. 어머니가 여기 오신 지 2년이 됐는데 제대로 온 게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쁘신 거 어머니도 아세요. 그게 위로가 되진 않아요. 이정은이 뭐라고 해야 할지 잠깐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화는 끊으면 없지만 곁에 있는 건 끊기지 않는다고요. 딸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비한테 하신 말씀이었는데 제가 들었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더 자주 올게요. 그러시면 할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요. 18. 나비가 이름을 얻은 사연. 나비가 처음 왔을 때 이름이 없었어요. 이정은이 그냥 고양이야라고 불렀는데 어르신들이 각자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야라고 불렀고 어떤 어르신은 삼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이름을 정하게 된 건 말순 어르신 때문이었어요. 이름 없으면 안 되지. 이름이 있어야 불러도 온다고. 그럼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말순 어르신이 고양이를 한참 봤어요. 나비. 나비요? 날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그게 나비같이. 이정은이 고양이를 봤어요. 그리고 말순 어르신을 봤습니다. 나비.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은 본 그대로 지어야 해. 꾸미면 안 돼. 그날부터 고양이 이름이 나비가 됐어요. 철수 어르신도 야 대신 나비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나비도 그 이름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말순 어르신이 불러줬으니까요. 겨울이 되면 나비는 더 많이 방 안에 있었어요. 추운 날엔 복도 돌아다니는 게 줄었습니다. 대신 어르신들 방 안에 더 오래 있었어요. 따뜻한 걸 원하는 건 나비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겨울밤 나비가 말순 어르신 침대 발치에 올라와서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이정은이 야간 순찰을 돌 때 보면 말순 어르신은 자고 있고 나비는 발치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조용히 방을 채웠어요. 이정은은 그 장면을 보면서 매번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외롭지 않겠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게 나비가 주는 거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온기로요. 20. 말순 어르신의 이야기들. 겨울 동안 말순 어르신이 나비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정은이 옆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요. 나비가 들었습니다. 아니면 듣는 척 했어요. 어느 쪽이든 같았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이야기를 했어요. 1학년 아이들이 제일 예뻤어요. 글자 처음 배울 때 눈빛이 아 하는 순간이 있거든. 글자가 읽히는 순간. 그때 그 눈빛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눈빛이야. 나비 눈빛도 그런 것 같기도 해. 남편 이야기도 했어요. 영감이 먼저 갔어요. 나는 더 살고 있는데 뭘 하러 더 사나 싶을 때도 있어. 근데 또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오늘도 사는 거야. 나비가 하품을 했어요. 말순 어르신이 웃었습니다. 지루해? 뭐 어때?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니까. 딸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딸이 요즘 자주 와요. 나비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오니까 좋아. 말을 많이 안 해도 그냥 옆에 있으면 좋아. 그게 또 나비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비가 요양원에 온 지 2번째 봄이 됐어요. 마당의 벚나무에 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정은이 어르신들을 마당에 모셨어요. 작년보다 나오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작년에 좋았다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나오셨거든요. 이번엔 꽃잎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못 잡은 걸 배웠나 봐요. 그냥 나무 아래 앉아서 꽃잎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말순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작년엔 잡으려다가 못 잡더니 이번엔 그냥 보내.
배운 거죠, 할머니. 배운 게 맞지. 못 잡는 건 보는 게 낫거든. 철수 어르신이 옆에서 말했어요. 나비가 철학자가 됐어요? 허허. 나비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지. 말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세 사람이, 아니, 두 어르신과 나비와 이정은이 벚꽃 아래 있었어요. 꽃잎이 내렸습니다. 나비가 그걸 봤어요. 이정은도 봤습니다. 이 시간이 기억에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을 때 철수 어르신 몸이 안 좋아졌어요. 처음엔 식욕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줄었어요. 철수 어르신이 텔레비전을 안 본다는 건 많이 안 좋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비가 철수 어르신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이정은이 나비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아들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가능하시면 이번 주 안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들이 왔어요. 이번엔 빨리 왔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아들들을 보고 웃었어요. 왜 왔어? 평일에.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내가 뭐 볼 게 있다고. 볼 게 있죠. 아버지잖아요. 철수 어르신이 나비를 안고 있었어요. 나비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평소엔 오래 안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가만히 있었어요. 철수 어르신이 나비를 쓸면서 아들들한테 말했습니다. 나비가 좋아. 얘가 내 말을 다 들어줬어. 몇 년을. 아버지, 저희한테도 말씀하시면 되죠. 너희한테 하는 말이랑 나비한테 하는 말이 달라. 어떻게 달라요? 나비한테는 솔직하게 해. 아들들이 그 말에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도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알아. 근데 나비는 판단을 안 해. 그게 편한 거야. 판단을 안 한다는 말. 이정은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래 생각했어요. 나비가 가진 가장 큰 것이 그거였습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있어준다는 것. 철수 어르신은 사흘 뒤에 가셨어요. 나비가 곁에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곁에 있었어요. 나비도 아들들도 이정은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철수 어르신이 가시고 난 다음 날 나비가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303호 방 앞이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이 쓰시던 방이요. 문은 열려 있었어요.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나비가 그 방을 봤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서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갔습니다. 이정은이 그걸 보면서 코가 시큰해졌어요. 나비도 알고 있구나. 그 뒤로 말순 어르신 딸이 자주 왔어요. 한 달에 2번, 3번 올 때도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손주를 데려왔고 손주는 올 때마다 나비를 찾았어요. 나비야, 나왔어. 현관에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나비가 복도로 나와서 아이를 봤어요. 아이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비가 걸어갔어요. 말순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셨어요. 딸이 그 웃음을 봤습니다. 딸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 요즘 어때요? 예전보다 자주 오잖아. 그러면 좋아요? 당연하지. 딸이 말순 어르신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늦게 왔어요. 바쁜 거 알아. 그래도요. 그래도는 없어. 지금 오잖아. 그러면 된 거야. 말순 어르신의 그 말이 이정은 귀에도 들렸어요. 지금 오잖아. 그러면 된 거야. 35년을 가르친 사람의 말이었어요.
늦었다고 더 늦지는 않는다는 것. 지금이 항상 제일 빠른 때라는 것. 세 번째 겨울이 왔어요. 말순 어르신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이 줄었어요. 창가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말은 더 줄었는데 나비한테 하는 말은 오히려 늘었어요. 이정은이 박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순 할머니, 어떻게 보세요? 몸이 조금씩 준비하는 것 같아요. 급하진 않은데 가족들이 자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정은이 딸에게 연락했어요. 딸이 이번엔 바로 왔습니다. 그 뒤로 딸이 거의 매주 왔어요. 손주도 자주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정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나비가 요즘 어머니 방에 많이 있죠?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묻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다는 말이었죠. 이정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비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 혼자가 아니셨을 테니까. 어느 날 오후 이정은이 301호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말순 어르신이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나비는 책상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뭐 쓰세요? 편지. 누구한테요? 나비한테. 이정은이 잠깐 멈췄어요. 나비한테 편지를요? 나중에 내가 없어도 나비가 기억할 수 있게. 나비가 글을 읽을 수 있진 않은데요, 할머니. 알아요. 그래도 써두는 거야. 나비가 읽든 아니든 내가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정은이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비가 읽든 아니든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말순 어르신에게 나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존재. 전달이 아니라 마음을 꺼낼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어요. 말순 어르신이 편지 쓰는 걸 마치고 접어서 나비 앞에 놨어요. 나비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웃으셨어요. 읽는 거야, 냄새 맡는 거야. 겨울이 깊어진 어느 밤이었어요. 이정은이 야간 순찰을 돌다가 301호를 봤습니다. 나비가 방 앞에 있지 않았어요.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정은이 조용히 들어갔어요. 말순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나비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정은이 말순 어르신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숨은 쉬고 계셨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정은이 알았어요. 나비도 알았겠죠. 이정은이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1시간 만에 왔어요. 손주도 데려왔습니다. 손주는 자다가 깬 얼굴이었는데 할머니 방에 들어와서 조용히 있었어요. 아이도 뭔가를 알았나 봐요. 딸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말순 어르신이 눈을 떴습니다. 딸을 봤어요. 그리고 나비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봤어요. 말순 어르신이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있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있어요, 어머니. 나비가 침대 위로 올라왔어요. 말순 어르신 손 옆에 웅크렸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손을 들어서 나비 등을 한 번 쓸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손이 내려왔어요. 나비가 그 손 옆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딸이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주가 딸 옆에 붙었어요. 이정은도 거기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말순 어르신이 좋아하시던 목련 조화가 꽃병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은이 출근했어요. 요양원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고 어르신들이 식당에 나오셨어요. 나비가 복도를 걸었어요. 평소와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각 방 앞에서 잠깐 멈추고 들어가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했어요. 301호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비가 문을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앉았어요. 이정은이 옆에서 봤어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비가 그러고 싶은 거니까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나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도를 걸어서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이정은이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비는 알고 있구나. 이별 다음에도 가야 한다는 걸. 그 뒤로 말순 어르신 딸이 자주 왔어요. 한 달에 2번, 3번 올 때도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손주를 데려왔고 손주는 올 때마다 나비를 찾았어요. 나비야, 나왔어. 현관에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나비가 복도로 나와서 아이를 봤어요. 아이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비가 걸어갔어요. 말순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셨어요. 딸이 그 웃음을 봤습니다. 딸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 요즘 어때요? 예전보다 자주 오잖아. 그러면 좋아요? 당연하지. 딸이 말순 어르신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늦게 왔어요. 바쁜 거 알아. 그래도요. 그래도는 없어. 지금 오잖아. 그러면 된 거야. 말순 어르신의 그 말이 이정은 귀에도 들렸어요. 지금 오잖아. 그러면 된 거야. 35년을 가르친 사람의 말이었어요. 늦었다고 더 늦지는 않는다는 것. 지금이 항상 제일 빠른 때라는 것. 24. 나비와 말순 어르신 마지막 겨울. 3번째 겨울이 왔어요. 말순 어르신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이 줄었어요. 창가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말은 더 줄었는데 나비한테 하는 말은 오히려 늘었어요. 이정은이 박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순 할머니, 어떻게 보세요? 몸이 조금씩 준비하는 것 같아요. 급하진 않은데 가족들이 자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정은이 딸에게 연락했어요. 딸이 이번엔 바로 왔습니다. 그 뒤로 딸이 거의 매주 왔어요. 손주도 자주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정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나비가 요즘 어머니 방에 많이 있죠?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묻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다는 말이었죠. 이정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비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 혼자가 아니셨을 테니까. 어느 날 오후 이정은이 301호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말순 어르신이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나비는 책상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뭐 쓰세요? 편지. 누구한테요? 나비한테. 이정은이 잠깐 멈췄어요. 나비한테 편지를요? 나중에 내가 없어도 나비가 기억할 수 있게. 나비가 글을 읽을 수 있진 않은데요, 할머니. 알아요. 그래도 써두는 거야. 나비가 읽든 아니든 내가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정은이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비가 읽든 아니든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말순 어르신에게 나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존재.
전달이 아니라 마음을 꺼낼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어요. 말순 어르신이 편지 쓰는 걸 마치고 접어서 나비 앞에 놨어요. 나비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웃으셨어요. 읽는 거야, 냄새 맡는 거야. 겨울이 깊어진 어느 밤이었어요. 이정은이 야간 순찰을 돌다가 301호를 봤습니다. 나비가 방 앞에 있지 않았어요.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정은이 조용히 들어갔어요. 말순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나비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정은이 말순 어르신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숨은 쉬고 계셨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정은이 알았어요. 나비도 알았겠죠. 이정은이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1시간 만에 왔어요. 손주도 데려왔습니다. 손주는 자다가 깬 얼굴이었는데 할머니 방에 들어와서 조용히 있었어요. 아이도 뭔가를 알았나 봐요. 딸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말순 어르신이 눈을 떴습니다. 딸을 봤어요. 그리고 나비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봤어요. 말순 어르신이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있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있어요, 어머니. 나비가 침대 위로 올라왔어요. 말순 어르신 손 옆에 웅크렸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손을 들어서 나비 등을 한 번 쓸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손이 내려왔어요. 나비가 그 손 옆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딸이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주가 딸 옆에 붙었어요. 이정은도 거기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말순 어르신이 좋아하시던 목련 조화가 꽃병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은이 출근했어요. 요양원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고 어르신들이 식당에 나오셨어요. 나비가 복도를 걸었어요. 평소와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각 방 앞에서 잠깐 멈추고 들어가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했어요. 301호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비가 문을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앉았어요. 이정은이 옆에서 봤어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비가 그러고 싶은 거니까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나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도를 걸어서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이정은이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비는 알고 있구나. 이별 다음에도 가야 한다는 걸. 28. 말순 어르신의 편지. 방을 정리하다가 이정은이 편지를 발견했어요. 말순 어르신이 나비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딸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딸이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비에게. 내가 매일 와준 것, 아무 말 없이 있어준 것, 그게 나한텐 큰 힘이었어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했는데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나는 그걸 너한테서 배웠습니다. 고마워요, 나비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속 곁에 있어줘요. 나는 없어도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딸이 편지를 접어서 나비한테 갖다 줬어요. 나비가 편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딸 손 쪽으로 머리를 댔어요. 딸이 나비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대신이야. 나비가 딸 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도 나비의 대답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301호에 새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78살이셨는데 처음에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새 곳에 오면 을에 그렇듯이 어색하고 낯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비가 첫날 그 방 앞에서 멈췄어요. 이정은이 봤습니다. 나비가 방을 봤어요.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들어갔어요. 새 어르신이 나비를 보고 놀라셨어요. 고양이가 왜 여기 있어? 여기 사는 고양이에요. 나비예요. 나비. 여기 오래 사셨던 어르신이 이름 지어줬어요. 나비가 방 가운데서 어르신을 봤어요. 어르신이 나비를 봤습니다. 한동안 서로 봤어요. 그리고 나비가 어르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 옆에 앉았어요. 어르신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 머리를 댔어요. 나비야, 새 친구 생겼네. 나비는 이정은을 한번 봤다가 다시 어르신을 봤습니다. 이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나비는 오늘도 요양원 복도를 걸어요. 느리게 천천히 각 방을 돌면서요. 어떤 방엔 들어가고 어떤 방엔 문 앞에서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나비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정은은 오늘도 나비와 같이 라운딩을 해요. 나비가 어느 방에 오래 있으면 이정은이 그 방을 더 자주 들여다봅니다. 나비가 가르쳐 줬어요. 곁에 있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말순 어르신 딸은 아직도 가끔 요양원에 와요. 어머니는 안 계시는데 나비를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비 곁에 계신 것 같아서요. 이정은이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비를 봤습니다. 나비는 딸 발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말순 어르신 발 아래에 앉았던 것처럼요. 나비는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와요. 곁에 있어달라고 하면 있어줍니다. 판단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곁에 있는 건 끊기지 않잖아요. 윤말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비와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어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전화 너머에 있는 사람, 오래 못 간 그 사람. 나비가 가르쳐 준 것처럼 곁에 있다는 건 끊기지 않는 거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